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봤던 문제지만 어쨌거나 조금 어려웠던 문제이긴 한 두 개의 극한식을 만족을 하죠. 하나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 하나는 0으로 가는 극한. 그 중에서도 무한대로 가는 극한식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다항 함수 기준에서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b를 뜻한다고 했었고 너가 일단 얘를 먼저 해결합시다. 자, fx를 최고차항을 이렇게 놓을게요. a의 x의 n승 더하기 뒷부분은 모르겠다. 그래서 최고차항만 볼게. 너의 최고차항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제곱을 하시면 a제곱 x의 2n승이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제곱을 여기다 넣은 거니까 a의 x의 2n승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이 이제 합쳐지면서 a제곱 빼기 a의 x의 2n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게 0이 되면 최고차가 x의 2n승이 아니겠죠. 얘가 0이 되려면 a가 1이거나 0이 돼야 되는데 최고차항이라는 것의 정의상 a라는 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1이 아니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에요. 자, 분모에 있는 너는 여기다가 x3승을 곱한 거니까 a의 x의 n 더하기 3승이 되겠죠. 자, 요것이 0 아닌 수렴값을 갖는다는 거는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인 너랑 서로 같아야 되고요. 즉 n 값이 3이 나오죠. 그러면서 너의 최고차항은 너랑 약분이 되면서 분모가 a니까 약분되면 a-1이죠. a-1이 4가 나옵니다. a는 5가 나와요. 그러니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5x의 3승 더하기 뒤에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나번식을 보시면 f' x를 x로 나눈 요거 x가 0으로 가는 극한은 최저차항의 개수의 b를 준다고 했죠. 너가 4라는 얘기는 요 f'x의 최저차가 4x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를 미분을 해서 f'x를 여기까지 구해주시면 최저차는 4x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대입하시면 답이 나온다. 답은 19가 나온다. 그 다음에 17번 17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마다 반복이 되는 요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대입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는 요 마이너스 1, 하나는 1을 각각 대입해서 함수값이 같아져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금 x를 이렇게 줬는데 너가 플러스 x 아니지 빼기 x 아니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 범위가 마일부터 1까지 그러면 요거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f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f1이랑 같아야 되거든. 지금 여기 f에 x 플러스 2 요걸 쓴 거예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제 요 관계식이 나오겠죠. 근데 잘 보시면 f1은 여기다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은 여기 대입할 수 있는 거 보이니? 근데 대입할 수 있진 않지만 연속성 때문에 얘를 어떻게는 찾아갈 수가 있냐면 1에서의 좌극한에서 찾아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1에서의 좌극한일 때는 너는 1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요 범위에 속하죠. 그러니까 요 함수에다가 우리가 1을 대입해서 요 좌극한을 계산을 할 수 있고 그 좌극한은 1에서의 함수값과 같아야 되고 요 반복된 특징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과 같아야 됩니다. 즉 요 식에다가 1 넣고 마일 넣고 서로 같아야 돼요. 넣어보겠습니다. A, B, 1, 1 너랑 마일 넣으면 마이너스 A, B, 마일 플러스 1 이렇게 같아야 되죠. 보시다시피 계산을 해보시면 A 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없애주시고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첫 번째로 A 값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미분 계수를 볼 건데 얘도 역시 이마다 반복된다라는 거는 미분 계수도 이마다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 함수를 미분했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함수가 반복이 되면 그에 대응되는 도함수라는 것도 당연히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고, 똑같이 이 부분에서도 미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와 너의 1에서의 미분계수를 서로 같다라고 놓고 푸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1에서의 도함수의 좌극한과 1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이렇게 같을 테니까. 그래서 요거 미분한 식에다가 또 1 넣고 말 넣고 같다식 쓰시면 돼요. 자, 미분을 해보시면 3ax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대입해 봅시다. 1 들어가면 3a 더하기 2b 플러스 1, 마일 들어가면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이렇게 서로 같아야 되죠. 그러면 역시 이 부분은 없어지고 b 값은 0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자, a 값 나왔고 b 값 나왔고,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 f1 더하기 f'1을 구하고 싶죠. 물론 문제에선 101을 더하고 있긴 하지만 101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는 1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와 같겠지. 이마다 반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요 식에다가 1 넣고 1 넣고 계산하시면 끝이겠죠. 자, 요거 1 넣고 더해보시면 b는 어차피 0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4a 나오고요. 더하기 4 나오나? 그럼 0 나오지 않나? 답이 0인가요? 띠로리. 뭐지? 잠시만. 1 맞는데? 1. 그래? 그럼 여기다 1 들어가면 아니구나. 죄송. 여기가 1 들어가면 3이구나. 너가 4a니까 마일 2배 하니까 마일이죠. 답이 마일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1 들어가면 a 더하기 2 나오고, 요거 1 들어가면 요게 a 더하기, f'이 3a 더하기 1 이렇게. 근데 4a니까 마이너스 4, 1, 2 더하니까 3.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28번 보겠습니다. 28.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자, 미분계수가 항상 마3부터 3분의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즉, 얘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평균값의 정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평균값의 정리라는 것은 뭐였냐면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한다. 뭐 이런 게 이제 평균값의 정리였는데, 우리가 만약에 요 F7이 지금 1,2인 거고, 너가 7, 뭐식인데 7,A. 자, 그럼 봐봐. 얘가 지금 6이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가 2보다 더 큰 값이 된다면, A가 예컨대 5가 된다면, 그럼 너가 3이 되겠지. 그럼 너분의 너는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죠. 즉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사이에 미분계수가 2분의 1인 순간이 있다는 거고, 걔가 3분의 1보다 절대값이 커진 순간이 있죠. 그래서 답이 5인 거예요. 지금 1, 2, 3, 4까지는 여러분이 대입을 해보시면 평균 변화율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6분의 1, 0, 6분의 1, 6분의 2의 범주에 속한단 말이야. 평균 변화율의 범주는 요 미분계수의 부분집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A가 5가 되면 평균 변화율이 2분의 1이 되면서 동일한 미분계수인 F'C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고, 우리는 3분의 1을 벗어나죠. 그죠? 이런 문제였고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약간의. 다음에 요거 내가 얼핏 설명했을 텐데 29번. 이거 이차함수 꼭지점에서 접선금 항상 어떻게 된다고? 혹시 설명 안 했나? 설명했을 텐데. 이런 것도 이제 약간의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지? 이미 이차함수에서 꼭지점을 지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긋고 내가 점에서 딱 접선을 긋지? 그러면 여기서 내린 수뇌발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항상 너를 이렇게 이등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요 길이를 내가 t라고 불러볼게. 그럼 너를 평행이동하면 어쨌거나 원점으로 데려올 수 있어. 그죠? 그럼 너는 ax의 제곱이라는 함수로 평행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냐면
2at가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너의 높이가 얼마냐면 at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요 가로 길이는 너분의 너가 2at가 나오려면 정확히 2분의 t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하면 정확히 2at 나오죠. 거꾸로 요거를 여기다 나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거나 기울기를 높이에다 나눠주면 가로 길이가 나오니까 얘가 2분의 t면 얘도 2분의 t라서 항상 넌 너의 절반이 됩니다. 요거를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그래서 무슨 짓을 했어? 처음에 A1은 2에서의 접선이 만나는 x절편, 다시 A1에서 접선 그어서 x절편이 A2, 절편 계속해서 절반이 되는 거지. 즉 A1이라는 거는 2 곱하기 2분의 1인 거고 A2는 A1 곱하기 2분의 1인 거고 이렇게 등비수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짜리 등비수열 나오고 A11을 구하고 싶다며 A11이라는 거는 A1이 얼마냐면 1인데 1에다가 2분의 1을 몇 번 곱하면 돼요? 10번 곱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와요. 저거는 약간 응용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써먹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수투에서는. 넘어갑니다. 48번. 잘 자네. 이따 진도할 때 깨워야지. 준원이 깨우지 말아야지. 어떡하지? 작골듀오. 그거 되게 옛날 저건데 너는 모를 때인데 되게 옛날에 너네 그때 태어났냐? 아,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짤인데 근데 너네는 못 봤을 법한 시기인데 심지어 지금은 작골이 아니잖아. 그때는 작골이었거든. 거기가 지금은 뭐지 거기가? 그게? 그 돌거북 자리에 원래 골렘이 2마리가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돌거북 깨면 작은 새끼 나오잖아. 근데 그때는 새끼 같은 게 안 나왔다고.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있었다고. 좀 달라진 게 많아요. 바위개 같은 것도 옛날에는 없었고. 무슨 마녀 같은 거 있었어. 유령. 큰 유령.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롤했습니다. 아닌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니고 2007? 거의 그 정도 되지 않나? 내가 28에 롤을 했거든? 그럼 내가 지금 41이니까 13년? 고마워. 너네가 만으로 몇 살이지? 17? 17? 그럼 너네가 4살. 너네가 이제 4살 때 아직 유치원 가기 전에 선생님은 정글 돌고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사실 그때는 미드라이너였어요. 자, 우리 정글이 너무 못해가지고 답답해서. 자, 보겠습니다. 요거 둘러싸인 넓이가 최대일 때 B 빼기 A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접선 그어갖고 요거 넓이를 이제 보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점에서의 접선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함수의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것이 나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어디로 옮기면 좀 편할까? 참고로 문제에 대한 연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줄이시려면 함수를 옮기는 것에 능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함수를 변환도 해요. 막 가로로도 늘리고 세로로도 늘리고 이걸 함수의 축소 확대라고 부르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평행이동 정도는 수투에서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점으로 데려가자 제발. 그래야지 식이 편안하거든. 자, 잘 보시면 얘가 원래 0이잖아. 그럼 너는 여기로 오면 마이너스 2로 오겠지? 또 졸라 센스 없게 마이너스 2로 하지 말고 2로 가자 친구들아. 그래서 이쪽으로 가자. 양수가 좋지 않니 음수보다는? 그래서 요거의 넓이를 나는 구할 생각이야. 편안하죠? 자, 이렇게 여기에 어떤 t라는 점이 있어요. t 값을 구해볼게. t 값을 구하시면 얘를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 왜? 너를 대칭시킨 다음에 이만큼만 양의 방향으로 가면 되니까.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요. y는 기울기는 2t가 되고 x 빼기 t가 되고 더하기 t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심지어
이 x절편을 아까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요소들은 졸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내가 제발 외우라는 거야. 여기는 2분의 t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가로 길이는 개 쉽게 나와요. 자, 넌 얼마 나와요? 이거 얼마 나? 2 빼기 2분의 t가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또 이거 높이 센스 없게 구하지 마시고 우리는 뭘 안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아니까 너는 밑변에다 뭘 곱하면 돼요? 얘를 곱하면 되겠지? 뭐라고 쓰면 돼? 4t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끝났네. 너의 넓이는 2분의 1에 2 마이너스 2분의 t인데 사실은 제곱이고 이 t가 곱해지겠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기왕이면 인수로 쓰는 게 편안하겠지. 자, 너는 최고차항계수 양수. 그리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서 4에서 중근을 갖습니다. 자, 그럼 얘는 t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t는 사실은 0부터 2 사이의 값이잖아. 근데 여기가 1대가 최대잖아. 이거 얼마야? 비율 관계 몇 대면? 1대 2니까 여기 얼마? 3분의 4 되겠죠. 여기 t 값이 3분의 4예요. 너가 3분의 4라는 거는 높이는 9분의 16이겠죠. 자, 이 점의 좌표가 3분의 4, 9분의 16입니다. 대칭 시키면 너는 마이너스 3분의 4, 9분의 16이에요. 평행 이동시키시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 B 끝났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연산상에 조금 이로움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 굳이 직선의 방정식에다 대입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비율 관계, 선분의 길이비 이런 것들을 썼다. 넘어갑니다. 49번. 49번 재밌죠? 요거 의외로 52번이 질문이 없었네. 아, 뭐 내가 해주긴 했죠. 그렇지. 그래서 안 풀었겠지? 자, 49번 보시면 정삼각형 모양을 잘라가지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려가지고 이런 거 상자 만들어갖고 선물해봤나요? 내일 발렌타인데 자기는 받을 여자가 있다 손. 발렌타인데이인 줄도 몰랐죠. 자, 보겠습니다. 정말 슬프네요. 아이고, 자, 집에 가서 빨리 박스 오려서 접으세요. 자, 보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이라고 받을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와이프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까먹고 있지 않을까. 서로 약간 그런 거 잘 안 챙기기 때문에. 여자는 원래 발렌타인은 여자가 주는 날이 맞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또 그들은 발렌타인 때도 받길 바라는 경우도 있고 약간 뭐 지네 맘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네 맘이기 때문에. 잠깐만. 방금 살짝 학교인 줄.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옆면 너가 밑면이죠, 밑면.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상자를 만듭니다. 요걸 딱 오려갖고 접어갖고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딱 보시면 얘는 이제 원래 각도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60도인데 여긴 30도가 나옵니다. 30도. 그리고 요 전체 길이가 10. 요만큼 10. 문제에서는 어디가 x냐면 요만큼이 x예요. 자, 여기가 x면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3분의 x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선분 길이비가 루트 3대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냐면 10에다가 너를 두 개를 뺀 10-2x가 됩니다. 자, 그래서 너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시면 되는데 밑면 역시 정삼각형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인 10-2x 전체의 제곱 곱하기 높이에 해당하는 루트 3분의 x를 계산을 하시면 끝. 자, 그때의 x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부피를 구하라는 얘기도 아니네. 이거 어떻게 생겼어? 5에서 중근을 갖고 0에서 근을 갖죠? 이렇게 편안하게 그려줍니다. 5, 0. 왜? 이거 똑같잖아. 왜 5에서 중근 같잖아. 0이잖아. 최고차항 양수잖아. 여기 얼마? 아니, 쟤를 했으면 얘를 못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닌가? 자, 이렇게. 끝났죠? 어차피 부피 구한 게 아니니까. 쉬운 문제.
물론 이런 종류의 최대 최소 응용 문제 중에서는 약간 어려운 도형입니다. 사실 49번 살짝. 자, 54, 55, 67. 세 개 얼른 풀어볼게요. 50, 아니 54구나. 54, 54번. 54번은 너를 만족하는 해의 집합이네. 그러면 야, 어차피 지금 fx보다는 f'x가 더 크길 바라면서 동시에 둘을 곱한 게 음수라는 얘기는 당연히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부호가 서로 반대면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일까? 당연히. 아, 당연히 이 상황 아닐까? 요 상황인 거지. 즉 fx의 함수의 일부 중에서도 그 함수 값은 음수이면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인, 즉 증가하는 그런 부분을 보라는 거야. 그러면 어디겠어? 대충 보니까 어디 있어? 마이너스 1이랑 2? 도함수가 양수가 안 되는데? 거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봐봐. 이렇게 돼 있어서 마4, 마1, 2. 자, 일단은 내가 f 값이 음수인 부분을 봐야 되잖아. 그럼 얘는 여기지. 여기랑 여기 아니야? 그 중에서도 증가하는 부분을 봐야 되잖아. 그럼 어디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 아니겠어? 얘는 뭔지? 몰라. 지금 현재는 몰라요. 근데 이 해집합이 뭐가 너에 속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사실은 구하려면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fx가 3차 함수이고 너는 최고차항을 모른다고 해도 x 빼기 2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4일 거 아니야? 요걸 이제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미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곱의 미분법에 따르면 너미분 2개 더하고 너미분 2개 더하고 너미분 2개 더하시면 그냥 이렇게 2개씩 더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은 어차피 a니까. 요거 더하시면 되죠? 자, 그럼 3x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여기서 잘 보면 모든 근의 합이 얼마야? 마3 나오죠. 마3. 그러면 2차 함수 입장에서는 모든 근의 합이 정확히 몇 배가 될까? 3분의 2배가 돼요. 플러스 6. 왜 그렇게 되냐면 처음 본다는 눈치. 자,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요거 최고차, 요거 모든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요거 모든 근의 합 마이너스 3a분의 b, 2b. 정확히 얼마가 곱해져요? 3분의 2배가 곱해져요. 세근의 3차 함수에서 모든 근의 합과 2차 함수의 모든 근의 합은 저런 관계에서 도함수의 실근의 합은 계산하기가 싫어서 한 거야. 그냥 딱 보니까 근이 합이 마3이니까 넌 3분의 2 곱하면 마이너스 2네. 그럼 너가 6이구나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요런 이로움이 있을 뿐이야. 너네가 그냥 다 해도 상관없어. 이로운 PC방 망했나요? 이로운 친구. 이로운 망했나요? PC방? 이로운이라는 PC방이 있었는데 망했나 보다. 아니야. 갑자기 이롭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 옛날에 저기 국민은행 있는 데 있었어요. 사거리 쪽에 큰 길가에. 망한 지 좀 됐나 보다. 6이 아닌가? 아니라고? 합이 얼만데? 합이 마3이잖아. 그러면 근각의 수 관계상 플러스 3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3분의 1을 곱하는 거 아닌가? 이거 하면 이게 안 나온다고? 그래? 해봐야지. 다 더한 마일? 마일? 오, 3이네 3. 왜지? 마이너스 3. 뭐 이상한데? 잠깐만.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서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오거든? 그럼 a분의 b는 3인 거죠? a분의 b가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모든 근의 합이 돼야 되는데? 그럼 너가 3이면 6이 나와야 된다? 어이, 어허. 마술이죠? 뭐죠? 똑같은 걸 두 번 썼네. 죄송. 자, 그럴 수 있죠.
어쩌다 이런 일이. 죄송. 아,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내가 쓴 게 잘못됐고. 자, 하나씩 미분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두 개를 잘못 썼어. 자, 어쨌거나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뭐 다 해야지 뭐. 근데 어렵지 않죠? 너랑 곱하고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6 나오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 인수분해 되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긴 하지만 범위상 어디부터 어디가 속하는지 정도는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 요거 3으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인가? 이렇게 되죠. 그지? 즉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에요. 잘 보시면 얘는 1보다 작다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와 있는 1부터 2라는 범위는 X에 속하는 게 맞죠. 그죠? 답이 4번인 거예요. 1이 여기 있잖아. 1부터 2는 여기에 속하잖아, 지금. 요걸 찾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부분을 줬으면 마사보다 작은 부분을 줬겠지만 얘는 결국에는 저 극소인 부분을 구하게끔 했다고. 내가 지금 전혀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근해 공식을 그냥 썼잖아, 여기서. 여기서 근해 공식을 너네는 보통 쓰기 싫어한다고. 근데 얘는 근해 공식을 써야지만 나오는 문제란 말이야. 어차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값을. 자, 그 다음에 55번은 쉽지 않니? 한번 해볼까? 뭐라고? 자,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 K값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 x 4승 마이너스 x 3승 그래프 그려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x 제곱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자, 4개의 실근을 갖고 싶고 이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바로 구하도록 할게요. 3x 제곱 3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네. 그러면 3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x 빼기 2 나오니까 x는 0, 마1, 2에서 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마1, 0, 멀리 2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라는 값은 너랑 너 사이로 지나가야지만 4개의 실근을 이와 같이 갖겠죠. 그죠? 그럼 이제 대입해야지 뭐. 여기가 0이고 마1인데 0 들어가면 0이고요. 마1 들어가면 얼마니? 마이너스 4분의 5? 그럼 마 k는 마이너스 1, 즉 k는 1이 되면 되겠죠. 사실은 요거 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건 너보다 바로 작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얘 0이니까. 뭐 여러 개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자, 어차피 마일이 안 되면 어차피 답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67번까지만. 67번 뭐지? 아하. 이거 조금 계산이 필요한 문제이고요. 여기다 지우고 할게요. 자, 그림을 약간 그려주셔야 되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6x 3승 마이너스 x라는 함수, 하나는 절대값 x 빼기 a라는 함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함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평행이동을 하면서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게끔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크게 그릴까? 요거를 그릴 때 어느 부분을 좀 살려주셔야 되냐면 얘가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변곡 접선으로 하게끔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는 루트 6분의 1, 너는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그래 놓고 이제 요 절대값 함수 얘 있잖아. 얘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갖다가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일로 이렇게 오다 보면 뭐 기본적으로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겠죠. 가다 보니 정확하게 a 값이 0이 되면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더라. 이게 일단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볼게. 조금 더 가다 보면 자, 이때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군데 만나죠. 조금 더 갑시다. 조금 더 가다 보면 어떤 순간이 생기냐면 이쪽에서 접하고 만나고 이게 가능하죠. 접하고 만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A 값이 가능합니다. A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고 이때 A는 0이고요. 자, 이때 얘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뭐만 구하시면 되냐면 요 접점의 x좌표만 구하시면 되는데 너를 구하기 위해서는 너를 미분한 값이 1이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의 기울기는 1이니까. 그래서 미분을 해서 18 x제곱 마이너스 1는 1 x는 3분의 1인데 뿔마가 나오죠. 당연히 뿔마가 나오겠지. 왜? 여기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거든. 대칭적으로. 문제에서 찾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콤마 요 y좌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1이니까 9분의 2 빼기 3분의 1이라서 9분의 1 나오나요? 아니? 뭐 이상한데?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 마이너스를 넣어야지. 플러스고 마이너스. 9분의 1 나오죠? 9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은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요 높이가 9분의 1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요 길이도 9분의 1이에요. 요거 이해가요? 기울기 1자리 직선 밑변과 높이가 같잖아. 그러면 여기서 9분의 1만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요 A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9분의 1만큼을 뒤로 간 마이너스 9분의 4가 되는구나. A 값은 0과 마이너스 9분의 4라서 답이 4번에 있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오늘 거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 진도는 아니 지금 쉬면 이따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개념 설명하고 이따가 쉬는 게 나을 거예요. 자, 한 것도 없는데 뭘 쉬어? 자, 으이차. 응? 주도가 힘들다 힘들어. 힘들다고. 힘들 수 있죠. 오늘 게 좀 어렵고 다음 시간 건 쉬워요. 으이차. 오늘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괜찮아. 어차피 엄청 어려운 것들은 안 나왔기 때문에. 요 교재 일단 받으세요. 자, 교재를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쪽이 5개 조역 테이블 좀 줄래? 조역 분단. 다음에 여기가 5개, 7개. 7개. 하나 더 필요하다. 8개. 저 옆에도 줘. 저기 자는 애도 줘. 자는 애 이제 깨워주세요. 준아! 많이 잤지 이제? 수업 좀 해볼까요? 자, 왜 너가 누워? 민재도 이제 깼어? 잘 잤어? 안 깼다고? 뭐 하는데? 오, 뭐 안 떠가요? 김 빠졌어요. 문제 좀 많이. 이제는 별로 싫어하세요. 선생님 제로를 펩시만 먹어요. 근데 아까 주문을 하는데 써있기로 콜라 그 다음에 그냥 제로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근데 코카콜라 제로는 내가 또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게 펩시 제로는 괜찮은데 코카콜라 제로가 올지 펩시 제로가 올지 몰라가지고 그냥 일반을 시켰습니다. 이상하게 제로 코카콜라는 맛이 없더라고. 난 펩시는 라임 향이라서 조금 그게 덜한데. 자, 요거 숙제 문제를 많이 줄이긴 줄였거든 내가. 그래서 그나마 많이 줄인 것이 이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자, 적, 문, 법. 응? 근데 20개 빼면 많지 않은데? 22개가 앞에서부터는 수업편 22문제니까 한 40문제 조금 더 돼요. 근데 그 정도는 풀어야 됩니다. 자, 진짜 풀면서 빼면서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걸 빼도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너무 많다고 싫어할 것 같은데 뭐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적당히. 자, 됐습니다. 보세요. 오늘은 첫 번째는 특수한 함수의 정적분을 할 거고요.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를 할 겁니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뭐 표현은 다양한데 표현된 함수. 그래서 그 중에서 특수한 함수의 정적분 요거 설명하고 문제 풀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설명만 하고 쉬어야 되나? 일단 요거 설명해 볼게요. 자, 특수한 함수라 함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볼 건데, 하나는 대칭성이 있는 함수. 대칭성이 있는 함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행이동 된 함수. 혹은 주기성이 있는 함수. 요렇게. 얘는 이제 같이 가요. 얘는 평행이동을 한 게 자기 자신이 되면 주기성이 있는 거고, 평행이동을 시킨 거를 그냥 적분을 하는 거면 이제 평행이동 된 걸 가지고 보는 거고, 둘 중에서는 대칭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칭성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뭐 있죠? 뭐뭐 있어?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어요. 선대칭 함수의 적분과 점대칭 함수 적분하면 돼. 이게 다야? 너무 쉽죠. 선대칭과 점대칭 표현이라는 것들이 있지, 그지? 우리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선대칭이구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점대칭이구나. 당연히 이 파트에서는 그 표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선대칭 표현은 어떻게 되죠? x는 a 선대칭 표현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fx는 x는 a에 대해 선대칭이라고 그러지? f a 빼기 x와 f a 더하기 x가 같으면 선대칭이에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x는 a 대칭성 표현입니다. 그냥 지금은 이거 지금까지 증명할 시간 없으니까 표현 이 정도는 외우세요. 자, 이 정도는 외웁니다. a에다가 x를 더하거나 뺀 거, 이게 가장 기본 표현이야. 얘는 이렇게도 바뀐단 말이야. 막 이거랑 이거는 졸라 같은 소리라고. 사실은 x 자리에 그냥 x 빼기 a가 들어가면 그냥 요 형태가로 바뀐단 말이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x에 대한 딴 게 들어가도 돼요. 요게 대표적인 표현들이야. 꼭 이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야. 되게 다양하게 나와. 근데 얘가 가장 기본 표현, 요게 가장 많이 변형되는 표현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알고 있읍시다. 자, 그러면 상황상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떠올 만한 대표적인 함수, 2차 함수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의 우리는 무엇을 본다? 이러한 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본다고. 이 함수를 정적분을 할 건데 아무데나 정적분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지. 이 대칭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적분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a 빼기 t부터 a 더하기 t까지 이런 구간에 대한 정적분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겠니? 이런 거라고. 근데 눈이 있으면 보고 판단하기가 아주 쉬워요. 어떻게 되겠니? a 빼기 t부터 a를 fx를 정적분을 했어 내가. 그럼 이것과 너를 비교를 한다고. 이렇게 a부터 a 플러스 t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를 비교를 해. 그럼 어떨까? 이 값이 서로 누가 봐도 같겠지. 정적분이라는 거는 요 넓이가 있는, 부호가 있는 넓이의 표현인데, 보시다시피 그래프 자체가 도형이 대칭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같을 거예요. 너가 양수면 너도 양수일 것이고, 너가 밑에 쪽에 있어서 음수였으면 너도 음수였을 것이고, 어쨌거나 정적분 값이 같다. 이 정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너에 의거하여 우리는 이렇게도 쓴다는 거야. 너는 a마 t부터 a 플러스 t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으로 쓰고 이거를 2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랑 다 같아요. 이렇게. 요거 이해가? 너 더하기 너는 너의 2배라고. 너랑 너는 같다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상 어렵지 않죠?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x는 a에 대한 대칭인데, 사실상 여러분이 수투를 풀면서 x는 a에 대한 대칭은 볼 일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주로 뭘 봐요? x는 a가 얼마일 때를 주로 많이 봐? 0일 때를 많이 본다고. 이면
우리는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일단 y축 대칭이고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럼 주어진 식에다 다 갖다 0을 막 때려 넣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0 갖다 넣으면 마t부터 t까지 정적분 한 것은 당연히 0부터 t까지 정적분 한 거에 2배가 되고 마t부터 0까지 정적분 한 거에 2배가 되겠구나. 그 부분은 안 쓸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알고. 자, 무함수면 너가 0이면 함수 표현도 뭐가 되겠어? f 마x가 fx가 되겠지, 그지? 그럼 표현 자체는 이렇게 된다고. f 마x가 fx. 너면 y축 대칭이고 우함수고 정적분하면 이렇게 하면 2배가 된다. 요게 선대칭 기본입니다. 자, 점대칭은 이것보다 조금 어려워요. 점대칭은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이거 아직 많이 써야 되니? 여기다 그리고 있을게 그러면. 자, 점대칭은 일단 표현부터 볼게요. 표현. A, B에 대한 점대칭이야. 그랬을 때 이 표현이 있어. 얘가 대표적인 게 이렇게 두 가지라면 자, A, B 가장 대표적인 표현 어떻게 써요? F A 빼기 X랑 F A 더하기 X까지는 똑같아. 선대칭은 얘네끼리 서로 같아야 돼요. 점대칭은 얘네를 더한 것이 2B가 되면 됩니다. 자, 점대칭 표현 자체가 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쓰인다고. 너를 뭐 마이너스 X 더하기 F 뭐 2A 더하기 X는 2B 뭐 이렇게도 잘 쓴다고. X 대신에 그냥 X 플러스 A를 넣으면 이렇게 돼요. X 대신에 X 플러스 A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잘 모르겠으면 위에 것만 외워도 돼. 위에 게 제일 많이 나. 밑에 게 가끔 나와. 애들이 막 헷갈려서 그래. 애들이 이걸 보고 점대칭인 걸 못 읽어서 문제라고 사실은. 물론 더 문제는 애들이 이걸 보고도 못 읽는 게 문제긴 한데 요 정도를 보고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나는 요건 알고 있다. 그럼 요 정도까지도 외우라고. 왜냐면 요 정도 변형이 자주 나온단 말이야. 다양하게 변형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너랑 더한 것이 항상 이 자리에 2배. 함수끼리 더한 게 항상 이 자리에 2배. 이렇게 나온다고. 자, 예를 들어볼까? 막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뭔 소리야 이건? 2분의 1, 2분의 3에 대한 점대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다고. 3 아니야. 2분의 3이야. 그지? 응.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요 이제 그림 지워도 되죠? 자, 점대칭인 거를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제일 만만한 점대칭 함수는 사실은 직선이지만 직선을 그리면 여러분이 싫어할 것 같아서 3차 함수 같은 거 그려보겠습니다. 적당히.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놓고 요거를 여기부터 너가 A, B인 거죠? Y는 B.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점대칭인 함수이고 이것을 역시 같은 간격의 적분 구간 너가 A 빼기 T부터 같은 간격인 게 중요해요. A 더하기 T까지 요렇게 대칭점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으로 적분을 했을 때만 쓸 수가 있고 적분을 해 보시면 그림상 어느 부분이 눈에 띄냐면 이 부분이 얘랑 점대칭이라서 넓이가 같아요. 사실은. 그죠? 그럼 여러분이 요거를 돌려다가 여기다 끼우면 사실은 실제로는 적분값은 원래는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적분은 요거를 보는 건데 실제로는 요거를 계산한 것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B 곱하기 가로 길이 2t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결론 써줄게요. 자, a-t부터 a 플러스 t까지 fx를 정적분을 하면 얘가 a, b에 대한 점대칭이라고 한다면 그 값은 항상 2t 곱하기 b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점대칭인 저 점에 대해서 같은 간격으로 적분하시면 항상 적분 구간의 길이에다가 점대칭점의 y좌표가 곱한 값이 나온다고. 얘는 임의의 점대칭에 대해서 항상 통용이 되고 조금 머리가 빨리 안 돼. 코 골면 안 돼. 코 고는 것까지는 어려워. 준아, 그건 어려워. 준원아, 그건 좀 어려워. 자, 아이 까먹었잖아. 대사 까먹었잖아.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조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학생이라면
야, 점대칭 함수 우리가 수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구야? 띠로리? 누가 제일 많이 나? 3차 함수. 3차 함수가 수투는 개 많이 나와요. 4차 함수가 한 20%, 3차 함수가 80%는 나온단 말이야. 80%도 적을 수도 있어. 한 90%는 3차 함수가 나와요.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야. 그지? 항상. 사실은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으면 거기가 점대칭인 변곡점이거든. 근데 그럼 내가 이 적분, 이 정적분하는 이 점대칭 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임의의 3차 함수에 대해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개신기한 거 보여줄까? 자, 보기 싫겠지? 자, 빼기. 자, 너네한테 이걸 계산을 하라고 하면 졸라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얼마냐면 6 곱하기 8 빼기 24 더하기 7이에요. 요거 계산하시면 나와요. 자, 너무 빠르죠? 자, 보세요. 일단 잘 보시면 여기서 모든 근의 합이 6이지, 그지? 잘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생겼을 필요는 없네.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항상 요 세실근의 합에 같도록 보조선은 그을 수가 있어요. 항상 요 점대칭점은 이 값에 너분의 너 모든 근의 합의 3분의 1입니다. 항상 너의 3배가 모든 근의 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6이라는 거는 이 자리의 x좌표가 2라는 거예요. 이걸 찾을 수가 있다고. 2를 갖다 대입한 이게 f2에 지금 너가 fx라면. 잘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3이죠. 2부터 5까지가 3이지. 적분과의 길이인 6에다가 너의 2에서의 함수값을 곱하면 바로 나온다고. 정적분을 하지 않더라도. 물론 이 정도까지 써먹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 극히 지엽적이죠. 내가 여기가 0으로만 바뀌어도 못 쓰지. 왜냐면 간격이 안 맞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나 같으면 마일부터 하고 이거에다가 더하기 0부터를 하겠다. 마일부터 0 하겠다. 왜냐면 마일부터 0은 적분하기가 쉬우니까. 예를 들면 물론 그냥 적분해서 5 넣어도 돼. 상관은 없는데 간단한 예시를 든 거예요. 근데 이제 3차 함수에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활용할 필요까지는 없어. 왜냐하면 이 점대칭성을 교육 과정상 3차 함수에서는 면밀하게 잘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보고 뭐 휘문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장난질이 가능은 하지만 요게 이제 대놓고 주어진 함수에서 최대한 쓰시라는 거고, 대놓고 주어진 함수는 바로 뭐냐면 a, b가 0일 때 이게 대놓고 준 거지. 그지? 이때는 뭐가 나와요? f, 마x 더하기 fx는 0이라고는 보통은 잘 쓰지 않고 뭐라고 써?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라고 쓰죠. 어차피 같은 식이에요. 이게 뭘 뜻한다? fx는 원점 대칭이자. 다른 말로 하면 기함수라고 부르죠. 자, 기함수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는 a, b 자리에 0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나오죠. 마t부터 t까지 적분하면 0이 이렇게 된다고. 맞아요? 그러면 0부터 t까지 적분한 거랑 마t부터 0까지 적분한 건 어떤 관계 있을까? 너랑 더하면 0이 된다는 거는 너네 둘은 서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겠지. 자,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 함수 이런 거 생각해봐. 편안하게 선생님 직선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t고 여기가 t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는 같겠지만 부호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이런 관계에 있어요. 보통은 얘보다는 뭘 많이 쓰냐면 마t부터 t까지 정적분하면 0이다. 얘를 많이 쓴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다항함수에서는 주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고. 대놓고 이렇게 줘. 마이부터 2까지 x의 5승 3x의 3승 빼기 2 x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예컨대 적분을 줬다 치자. 그럼 원래대로라면 여러분이 다 적분해서 이 넣고 마이 넣고 다 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얘는 어떻게 쪼갤 수 있어? x 5승 3x 3승 7x인 부분과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인 부분으로 따로 쪼갤 수가 있지. 그지? 어차피 정적분은 따로따로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얘를 정적분을 하면 얘는 차수가 다 홀수 차수란 말이야. 다항함수는 기함수인 애들은 요거를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함수는 다항함수 기준에서는 홀수 차수를 뜻한다고. 왜냐면 x의 n승을 생각을 해봐. 이 자리에다 마이너스 x가 들어갔어. 네가 마이너스의 x의 n승이 됐다는 얘기는 당연히 n 값이 뭐가 되겠어?
홀수가 됐겠지. 이렇게 된다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려면 n승이 홀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홀수 차수인 부분은 다 기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부분 기함수와 우함수가 섞여 있는 함수가 다 함수예요. 그래서 기함수인 부분 요거 딱 끄집어내면 얘는 적분하면 빵이라고 싹 없어진다고. 얘만 0부터 2까지 적분하고 2배를 하라는 게 이쪽의 취지에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요. 요거 이해가요? 요 이제 기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부분까지 됐죠? 내가 말이 빠르다는 거는 진도 나갈 게 졸라 많다는 얘기야. 그지? 어쩔 수 없어. 나중에 또 들어. 자, 평행이동 봅시다. 요거 문제는 좀 이따 볼게요. 평행이동 주기성 하고 할게요. 요건 뭐 쓰지 마세요. 어차피 문제 풀면서 나오니까. 쓸 거면 이런 것들을 써. 표현 같은 거 쓰세요. 이런 거. 표현 같은 거 써놓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써놓고. 왜냐면 교재에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나? 안 나와 있을걸? 안 나와 있죠. 그죠? 점수 이동이랑 뭐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만 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대칭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대칭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요거예요. 여기 2번. 얘네가 이제 약간 짜투리. 얘네 안 하기는 좀 그렇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수준. 자, 평행이동 한번 볼게. 평행이동은 뭐 하는 거냐면 fx를 평행이동을 했어. 이렇게 x 빼기 a 더하기 b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요 정적분을 예를 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까? 미안해. 요거를 mn으로 하면 안 될까? 미안해. 혹시 썼으면 미안해요. 자, 이렇게 바꾸고 여기를 a부터 b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과 너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근데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어. fx 빼기 m 플러스 n. 그랬을 때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너가 a 플러스 m만큼 가고 너도 똑같이 b 플러스 m만큼 간다고 했을 때 높이 차이가 나죠. 이만큼의 높이 차이가 나지. 이만큼이 지금 n인 거예요. 이만큼의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은 똑같죠. 그지? 그러니까 너와 너의 관계는 너 더하기 요 적분과의 길이인 b-a 곱하기 너 n. 너가 정적분 a 플러스 m부터 b 플러스 m까지 f의 x 빼기 m 플러스 n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림을 보시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만큼 평행이동 했을 때의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때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x축의 방향으로는 충분히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어차피 원래 값과 값이 동일합니다. 단 적분 구간 자체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것을 대표적으로 언제 많이 쓰냐면 자, 함수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 있어. 너가 뭐 마이너스 2, 1, 뭐 3이래. 예컨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이 fx를 뭐 1부터 3까지 적분을 하고 싶대. 초고차항 개수는 1짜리래요. 이게 이제 넓이 공식도 있긴 한데 넓이 공식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쉽게 구하는 게 가능하냐면 식 자체를 얘를 다 전개해서 1부터 3까지 정적분하면 너무 불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점을 어디로 데려가는 게 편하냐면 원점으로 데려가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만 다 같이 평행이동을 하면 0부터 2까지 함수도 굉장히 편안해지죠. x에 x 더하기 3, x 빼기 2 요렇게 생긴 함수를 적분하는 것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함수를 평행이동을 해서 적분했을 때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평행이동과 정적분의 관계는 이와 같다.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주로 유의미하고 y축 방향으로는 그냥 높이에다가 세근세근 가로 길이를 곱해서 뭐지? 원래 한 대 때리고 궁을 써야지 먹히는 거 아닌가요? 아직 한 대도 안 때렸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자는 거예요 자꾸? 계열받네. 자.
됐죠? 그 다음에 주기성은 근데 지극히 직관적이에요. 주기성은 뭐냐면, 자,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생긴 함수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함수. 너가 여기가 0, 2, 3, 5, 6, 땡땡땡. 자, 그럼 일단은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쓸까? 얘를 fx라고 하면 f, x, 표현이 어떻게 되겠어? 3마다 반복이 되니까 뭐라고 쓰겠어? x 플러스 3이랑 fx랑 같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 정도 주기성 반복되는 표현은 알죠? 보통은 이 자리에 피리어드의 약자인 p를 많이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는 이미의 a부터 a 더하기 3까지 fx를 정적분을 하더라도 항상 똑같이 나와요. 자, 왜 그럴까? 잘 생각해봐. 이거는 내가 이미 AB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거야. 어디를 적분하더라도 한 주기를 딱 정적분을 하면 그 값은 어디를 적분해도 일정해. 잘 생각해봐. 내가 이만큼을 적분을 해서 이 넓이가 나오나 내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적분을 해서 이만큼에다가 이만큼을 더하나 이게 차이가 있겠냐고. 어차피 이 부분 갖다 떼면 여긴데 어디서 시작을 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게 요 주기성의 특징이고,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 부분의 넓이가 너네한테 4라고 줬어. 그래 놓고 이 함수를 fx를 1부터 17까지 정적분을 하고 싶대. 17은 안 되겠다. 17은 안 되고 16까지. 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애초에 이 넓이가 4라는 거는 0부터 3까지 정적분한 게 4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럼 한 주기 정적분하면 4야. 근데 보니까 1부터 16이라는 거는 몇 주기가 들어가? 그 안에? 5주기가 들어가잖아. 그럼 한 주기가 4니까 5주기면 얼마겠어? 20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주기씩 그냥 n번 곱하시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또 조금 센스가 있으면 선생님 그럼 이게 딱 한 주기 안 맞게 막 17 이지랄로 되면 어떻게 해요? 내신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 0부터 1까지를 따로 적분해. 또 졸라 센스 없게 16까지 한 다음에 16부터 17까지 하겠죠. 아하. 자,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 1부터 2까지 요걸 따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어차피 5주기고 1부터 2는 여기서 찾기가 쉽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넓이 해갖고 구해갖고 한다고. 이걸 또 뒤로 가갖고 하지 않고. 그래서 앞에서부터 5주기를 하고 짜투리를 더하나 뒤에 5주기를 하고 앞에 짜투리를 더하나. 근데 앞에 짜투리가 보통은 계산하기 쉬워요. 이거는 수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특수한 함수의 정적분이었어요. 됐나요? 보면 편의동과 주기성은 이제 설명이 간단하다는 게 보이죠. 중요도도 조금 떨어지고 출제율도 떨어지고 대칭성이 개 중요하고. 문제 조금 보고 쉬겠습니다. 자, 몇 문제만 풀게요. 자, 일단은 특수한 함수 정적분 파트는 거의 대칭성이 나와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이 식을 딱 보고 이 새끼는 무슨 대칭성이구나. 혹은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대칭성을 활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디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적분 구간을 보고 판단한다고. 보고 판단을 해요. 사실은 이 적분 구간을 보고 판단하는 거는 정적분 문제는 대다수가 그래. 무슨 얘기냐면 적분 구간 자체가 지금 1번을 봐봐. 적분 구간이 어떻게 돼 있어? 마일부터 1까지 딱 이렇게 돼 있지. 얘는 대칭성을 쓰라는 거구나. 왜? 마이너스 t부터 t까지니까. 보통은 마이너스 t부터 t까지 이런 식으로 준다고. 그러면 내가 마일부터 1까지니까 보시다시피 홀수 차수는 다 날려도 되죠. 그러니까 1번은 어떻게 푸냐면 마일부터 1까지 하지 않고 0부터 1까지 한 다음에 2배. 그리고 홀수 차수는 다 없앴어. 짝수 차수만 남겠지. 5x4승, 그 다음에 3x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2 요렇게까지. 그럼 이거 적분해 보시면 어차피 5 나누고 3 나누면 너는 각각 1이랑 1이잖아. 1, 1, 2가 된다고. 1 들어가면 4잖아. 2 곱하면 8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한다고. 답이 그냥 8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자 2번 보시면 다항함수 fx 근데 밑줄 f-x는 f-fx 그냥 이렇게 대놓고 보통은 준다고.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에요? 우함수야 기함수야 이거? 기함수 표현이죠. 기함수 표현. 우함수는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우함수는 함수값이 서로 같은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너에 대해서 대칭이 돼도 함수값이 서로 같지, 그지? 기함수 표현 점대칭이기 때문에 크게 갖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기함수 표현. 자, 그럼 fx가 기함수면 xfx는 무슨 함수일까 당연히? 얘는 우함수 아니겠니? 왜냐하면 기함수라는 거는 fx가 다 무슨 차수라는 거야?
홀수 차수라는 거야. x를 곱하면 차수가 어떻게 돼? 하나씩 다 1씩 늘어나면서 다 짝수가 된다고. 그래서 기함수에 x를 곱하면 우함수, 우함수에 다시 x를 곱하면 기함수, 이런 식으로 우기우기 넘어간다고. 미분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우함수 미분하면 다시 기함수, 이런 식으로. 그럼 적분해도 마찬가지겠지, 그지? 기함수 적분하면 우함수, 우함수 적분하면 기함수 될까? 안 될 수 있죠. 왜 안 돼요? 미분과 적분이 뭐가 달라? 적분 상수가 붙을 수 있죠. 근데 기함수를 적분해서 우함수가 되는 거는 괜찮아. 왜? 상수는 뭘로 취급할 수 있으니까? 우함수의 일부로 취급할 수 있으니까. 상수는 x의 영승인 거니까 사실은. 근데 우함수를 적분하면 차수가 홀수 차수가 되지만 적분 상수가 더해지면서 원점을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고요. 미분을 하면 기함수, 우함수 바뀌는 거 맞고요. 적분을 했을 때는 기함수는 우함수가 되지만 우함수는 적분해서 기함수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사실은 우함수는 적분을 하면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0, 적분상수 C에 대한 점대칭인 함수가 나와요. 굳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걸 하고 싶어. 마이부터 2까지 2x 3승, 2x 4승 더하기 3x 빼기 5 fx 요거에 대한 정적분.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자 얘는 우함수인 부분과 기함수인 부분이 섞여 있어요. 잘 보시면 얘는 기함수예요. 그래서 요렇게 곱해지면 우함수가 나오고요. 요렇게 곱해지면 기함수가 나옵니다. 맞아요? 엥? 안 맞죠? 뭔 소리지? 거꾸로죠? fx가 뭐였지? 얘는 맞는데? 맞는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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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 기함수야. 그럼 얘랑 곱하면 기함수 나오는 거 아니야? 얘랑 곱해도 기함수 나오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얘는 짝수 차수. 얘는 홀수 차수. 그래서 요렇게 곱한 것들은 기함수가 나와요. 근데 얘랑 곱한 것만 우함수가 나오겠죠. 전개를 했다고 치면 기함수인 부분은 어차피 마이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0이라고. 이 부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너랑 곱해진 3x, fx만 3이 앞으로 나오고 0부터 2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3이 앞으로 나왔으니까 6배 x, fx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부분을 알려줬죠. 5라고 알려줬죠. 그죠? 넘어갑니다. 할만한가요? 자, 조금 어렵다고 했죠 오늘 거. 보시면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 일단 요걸 만족한데 무슨 표현? x는 1에 대한 선대칭. x는 1 대칭이구나. 이거를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일부터 1까지 적분값, 3부터 5까지 적분값, 마3부터 3까지 적분값을 구해봐라. 지금 적분 구간이 마일 1, 마3, 3 이런 게 눈에 띌 수는 있는데 의미가 없어. 왜? 우함수가 아니잖아. 우함수, 기함수가 아니잖아. 이거는. 지금 x는 1에 대한 대칭이야. 즉 얘는 그냥 대충 그리라는 소리야. 너네가 1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대충 그리세요. 선생님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자, 얘는 요거를 그림을 가지고 푸는 거라고. 그림을 가지고 풀어놓고 마일부터 1이 어디 있는지, 3부터 5는 어디 있는지, 마3부터 3은 어디 있는지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자, 마일이 요 정도 있다고 치면 대칭적으로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얘는 누가 되겠어? 얘가 마일이니까 3이 되겠지. 자, 마3이 여기 있으면 얘가 누가 돼요? 5가 되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걸 준 거야. 잘 봐. 마일부터 1까지가 2래. 이만큼의 넓이가 2인 거야. 그럼 여기도 누가 봐도 2 아니겠니? 근데 그 다음에는 3부터 5까지가 5라고 줬는데 여기가 5네? 그럼 뭘 구해달래? 마3부터 3까지 구해달래. 여기가 5면 어디도 5야? 여기도 5 아니겠어? 얼마야? 9구나 이렇게 한다고. 그려서 푼다고. 그려서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저 문제는. 저 유형은. 넘어갑니다. 4번 해보세요. 방금 한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위치만 잘 찾아. 0, 3, 뭐. 사실은 저건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이 적분값을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마3부터 3까지 적분값이 아니지? 마일부터 5까지가 뭐 예컨대 적분값이 1이 나왔어. 그럼 너가 2가 되고 마3이라고 그냥 쓰면 돼요. 어차피 x축이 위아래 있는지 그것까지 살릴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냥 임의로 밑에다 잡은 거예요. 그냥. 쟤는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적분값을 쓴 거예요. 넓이를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문제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야. 4번 같은 경우에.
하지만 그냥 저렇게 위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셔도 전혀 지장이 없다. 오히려 x축이 중간에 끼면 판단이 더 불편해요. 자, 보세요. 2에 대한 대칭인 건 찾았을 것 같고, 자, 0, 3, 1, 3 찾으면 돼. 0 대칭인 거 4, 1 대칭인 거 3 이렇게 나오겠지. 자, 0부터 3까지가 6이래. 이만큼이 6이네.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가 4래. 아, 너가 4네? 그러면 2고 2고 2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왜냐면 너가 대칭이니까. 그래? 그러면 0부터 2까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답은 4네?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푸시면 된다. 참고로 확통하면 이런 거 비슷한 거 또 나와요. 확통 정규분포 단원 나올 때 나옵니다. 요거 네 문제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연속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거를 만족할 때 너를 구해봐라. 자, 3마다 반복되죠. 3마다 반복된다는 게 나와 있고 딱 보니까 한 주기 적분이 얼마예요? 5라고 나와 있지. 2부터 5까지니까. 물론 3이 한 주기인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은 보장은 없어요. 주기는 2분의 3일 수도 있고 주기는 1일 수도 있고 얘는 그냥 반복의 표현이니까. 하지만 어쨌거나 3마다 적분값이 5라는 거야. 근데 2부터 11이면 얼마겠어? 그러니까 15가 되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물론 얘가 이렇게 마냥 쉽게만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베이비 스텝 하는 거라고 요 유형에서. 얘도 이제 평행이동과 관련된 조금 킬러 문제들이 있는데 나중에. 자, 그다음에 6번 보시면 가번 조건 무슨 표현? 아하, 우함수. 용어에 익숙해지세요. 자, y축 대칭인 게 y니까 우함수. 죄송합니다. 자, 갑자기 생각이 났어. 뭐 그딴 건 헷갈리길래 우함수 기함수 어떻게 그래? y축 대칭이니까 우함수. 자, 혹시 학교에서 누가 헷갈리면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마다 반복이 되죠. 우함수고 4마다 반복이 됩니다. 근데 0부터 2까지가 8이래. 너를 구해보래. 자, 0부터 2까지가 8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8일까? 마이부터 0까지. 왜? 너는 대칭이니까, 우함수니까. 그죠? 아까 설명했죠? 그 0부터 2까지 8 밑에다가 마이부터 0까지가 8 써주세요. 마이부터 0까지 적분값이 8. 그러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16이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2마다 8자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8, 8, 8, 8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칭이가 반 갈랐으니까. 그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12 간격을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가 16자리가 3개. 답은 48이 되겠죠? 굉장히 쉽죠? 넘어갑니다. 자, 7번 보시면 함수 gx의 그래프는 너를 a만큼 b만큼 평이동을 했대. 그래서 gx를 한번 써볼까? gx는 f의 x 빼기 a 더하기 b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g0이 0이고 요거를 만족할 때 a 값을 구해봐라. 일단은 fx를 0부터 a까지 정적분한 것과 빼기 gx인데 요거 대신 들어갈게요. f의 x 빼기 a 더하기 b를 a부터 2a까지 정적분한 거 너는 8이래. 자, 요 부분을 따로따로 쪼개 봅시다. 이 fx 빼기 a라는 부분과 플러스 b라는 부분을 따로따로 쪼개 볼게요. b라는 거는 상수함수죠. a부터 2a까지 b라는 상수함수니까 적분구간의 길이인 a에다가 높이인 b만 곱해서 이 부분은 적분하시면 그냥 a, b 값이 나옵니다. 더하기 자 a부터 2a까지 f의 x 빼기 a라는 함수를 적분을 하겠다는 거는 얘는 너의 관계 입장에서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죠. 잘 보시면 적분 구간도 똑같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함수랑 구간이 같이 갔으니까 당연히 이 적분값은 너의 적분값과 같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a를 갖다 집어넣었죠? 0 나오죠? 2a를 갖다 집어넣었죠? a 나오죠? 0부터 a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요거를 적분한 것과 너를 적분한 건 같으니 마이너스에 a, b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너는 8이고요. 문제에서 g 0이 0이라고 했으니까 0을 갖다 넣어보시면 f 마이너스 a가 플러스 b가 0인 거죠.
f-a라는 거는 fx가 x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b가 0이라는 소리고 b는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러니까 너가 마이너스 a제곱 되고 a 3승는 8이니까 a는 2, b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기출입니다. 넘어갑니다. 8번 여러분이 풀어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대칭성이 사실은 할 게 훨씬 더 많아요. 막 강제로 대칭시키고 막 뭐 희한한 거 많은데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준원아 학원에 오면 잠이 좀 잘 오니? 내 수업이 혹시 잠이 잘 오는 편이니? ASMR 같은 건가? 그러니까 집에서 잘 때 이렇게 틀어놓고 자는 편이니 혹시? 그러면 선생님 그 시청 조회수 시간 올라가니까 틀어놓고 자세요. 누가 그랬는데 자기는 잘 때마다 연예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연예인이 이말년 서유기를 틀어놓고 잔대요. 그 이말년 서유기 삼국지죠. 서유기래 삼국지를 한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썰툰 게 있대. 근데 그거를 들으면 자기는 그렇게 잠이 온대. 그래서 그거 그냥 잘 때마다 항상 그걸 튼다고. 약간 그 생각이 나는데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되게 재밌다고 하던데. 그래? 나 때는 삼국지는 이제 60권짜리 만화책으로 보던 게 국룰이기 때문에 너네 약간 마법 천자문처럼 마법 천자문 세대 아닌가요? 그래? 뭐였다고 수학 뭐? 수학 도둑은 또 뭐야? 죄송. 처음 들어봐요 수학 도둑. 메이플은 알죠? 메이플 만화책하고 연관이 그래. 포탈로 빠져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어. 초등학교 2학년 때 Y 같은 거 진짜. 응? 뭐? 그거 아니야? 어떤 맛? Y. Y. WHY. 우리 집에도 그거 있습니다. Y 어쩌고 시리즈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요구하는 거는 요거죠. 1부터 4까지 f의 x-1에 대한 정적분을 물어보고 있는데 고지고대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1을 넣으면 사실은 0이 되고 4를 넣으면 3이 되니까 fx의 관점에서는 0부터 3까지의 정적분과 같다. 이 부분이 일단 이해가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fx 입장에서는 x축의 양의 방으로 1만큼을 간 거죠. 적분 구간도 따라서 같다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그 부분의 넓이는 동일하겠구나. 이렇게.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얘는 이와 같은 함수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마다. 그럼 마일부터 1까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맞니?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너가 3, 너가 5.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0부터 3이니까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인데 그러면 대칭이기 때문에 이만큼에다가 곱하기 3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맞아요? 그럼 하면 되잖아. 0부터 1. 요거. dx 곱하기 3. 적분하는 건 쉽죠? 그죠? 요거 넓이 해보시면 3분의 2 나와요. 3분의 2에다가 3 곱하면 답은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이 두 가지 유형은 미적분에 고스란히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미적분을 하더라도 또 똑같이 이쪽 가서 보게 되는 형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적분 구간이 상수인 정적분을 포함하는 함수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자, 예를 들어 볼까? fx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fx는 자, 정적분 1부터 2까지 할까요? 그리고 fx 이렇게 보통은 변수를 조금 달리 씁니다. t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생긴 정적분을 포함을 하고 있고 곱하기 x 뭐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잘 보시면 fx가 완벽하게 결정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정적분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f에다가 f를 집어넣어야 얘가 나올 테니까. 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fx가 결정이 안 돼요. 이런 약간 불편한 상황이 나타나는데 적분 구간이 상수로 되어 있다는 거는 이 값이 내가 현재 모르지만 뭔가 값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K라는 형태로 그냥 어떤 상수로 과감하게 문자로 치환을 합니다. 자, 너를 K라고 놓으면 fx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k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란 이렇게 생긴 함수가 fx예요. 맞죠? 근데 K라는 거의 정의상 K는 그 f라는 함수를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면 된다고. 그것의 변수가 t인 거는 알 바 아니에요. x에 대해서 그냥 정적분을 해도 상관이 없었지, 그지? t에 대한 함수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나, x에 대한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하나. 우리는 그 적분 구간만 중요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한 결과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다시 k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식이 하나가 나오고 k 값이 결정이 되겠죠. 자, 해볼게요. 요거 3분의 1 x 3승 kx 3승이죠. x제곱 더하기 x 여기다 1 넣고 2 넣고 뺍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이 부분은 1 넣고 2 넣고 빼면 이제 8에서 1을 빼는 거니까 7인데 3분의 7k가 나와요. 더하기 제곱해서 빼면 3 나오고 1 나오죠. 이게 k예요. 자, 넘어가 보시면 3분의 4k는 마4가 나오죠. 약분하고 답은 k는 마3이 됩니다. 짠. k 값이 나왔으니까 fx가 결정이 돼요. 아, 너는 사실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었구나. 이게 이 유형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긴 정적분을 fx가 하나만 포함할 수도 있고 여러 개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자리에 이런 게 등장하지 않고 뭐 예컨대 이렇게 등장하지 않고 뭐 이런 거 대신에 또 1부터 2까지 해가지고 t, ft, dt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할 때도 있어. 이런 거 대신에.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아, 상수야? 는 k라고 놓을 수 있겠는데 k라고 놓고 함수 정하고 갖다 놓고 또 그냥 적분하고 또 계산하고 10 계산하면 k값 나오고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 자리에 또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고. 0부터 1까지. 또 뭐 ft, dt 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너도 그래? 그럼 너는 뭐 k라고 놨으니까 뭐 l라고 놓든지 뭐 k1, k2라고 놓든지 이런 식으로. 문자 여러 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레이센스는 보통 2개짜리도 잘 나옵니다. 기본은 1개짜리. 1개짜리 이 정도 할 줄 알면 돼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고. 자, 두 번째. 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고 적분 구간이 상수인 거는 이제 이렇게 그냥 치환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얘를 는 k로 치환한다. 한 후 해결. 이 정도만 써놓을게요. 이 문제 한두 문제만 풀면 얘는 금방 감이 옵니다. 자, 오늘의 진짜는 바로 얘인데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적분 구간에 변수를 포함하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뭐 표현은 다양해요. 정적분으로 표현된 뭐 포함한 함수, 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라는 거야. 변수라는 거예요. 변수 이번에는. 너는 상수였죠? 변수입니다. 자, 해볼게. 자, gx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요. 1부터 x라는 어떤 변수까지 f, t, dt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조금 쉽게 예를 들어줄까? 자, f는 함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t 제곱 빼기 2t 3t 제곱 빼기 2t 해야지. 자, 이렇게 갑시다. 이거는 이제 저거의 한 예시인 거예요. ft가 만약에 이렇다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야. 그럼 이걸 내가 직접 적분을 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보여줄게. 잘 봐. t에 관한 정적분이기 때문에 너를 t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t 3승이 되고요. 마이너스 t 제곱이 되겠죠? 그거에다가 1 넣고 x를 넣고 빼요. 자, 그러면 함수 자체는 뭐가 나오냐면 x가 들어가면 x 3승 마이너스 x 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0이죠.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바로 gx입니다. gx를 이렇게 표현할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장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선이나 원 같은 데서도 그것을 표현하는 일반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었어. 이런 것들이 개념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직선에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어. 표준형이라 하면 y는 mx 더하기 n의 형태가 표준형이고, 일반형이라 하면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가 일반형이에요.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 한쪽으로 싸그리 다 넘겨서 는 0으로 한 게 일반형이고, 표준형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는 r제곱.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일반형은 연립하기가 좋아요. 표준형은 그 함수의 특징적인 부분을 관찰하기가 좋아. 기울기라든지 절편이라든지 반지름이라든지 중심의 좌표라든지. 얘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장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 이 새끼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얘를 이렇게 쓰겠다는 거잖아. 장점이 있겠죠. 어떤 장점이 있을까? 잘 보시면 이 자리가 너의 관점에서는 잘 보면 너를 미분을 하지? 그러면 너를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3x제곱 빼기 2x가 나와요. 맞아요? 잘 보면 이 식에다가 x를 t 대신에 대입한 것과 동일한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 그럴까? 요거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너의 한 부정적 분을 라지 f라고 한다면 라지 ft 마이너스 아니지? 라지 ft에다가 x 넣고 1을 넣고 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정적분의 정의상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 너는 당연히 g 첫 번째 1이 일단 0이 될 것이고, 여기다 1 들어가면 당연히 0이 되니까, 두 번째는 너를 미분을 한 g'x는 너를 x에 대해서 미분한 fx와 똑같아야 된다고. 이 fx라는 함수는 ft라는 변수 대신에 x를 넣은 함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gx를 이와 같이 표현하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부분이 바로 gx의 도함수의 역할을 한다고. 도함수를 대놓고 주겠다고. 두 번째는 너와 너가 같아지는 x값을 대입을 하면 나는 실근을 주는 거죠. 절편을 주는 거예요. 너네한테 도함수만 제공한 게 아니야. 절편까지 제공했어. 절편까지 제공을 했다는 건 함수값 한 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너를 적분을 해서 적분 상수까지 주겠다는 거라고. 도함수 줄 뿐만 아니라 x축의 위치까지 제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너네한테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준다면, 아, 도함수가 0이랑 3분의 2에서 근을 가지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고, 아, 이게 0이고 여기가 3분의 2인데, 그럼 비율 관계상 이렇게 되니까, 아, 여기가 1이네. 1일 때 0이라고 했으니까 x축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까지를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도함수를 제공한 아주 깔끔한 방식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결론.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오면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와 너가 같아지는 순간을 대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거를 대입이라고 하면 대입. 그래서 적분구간의 변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가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양변을 미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변을 미분한 식이 바로 요거죠. g'x는 fx2다가 됩니다. 요거예요. 맨날 대입하고 미분한다고. 참고로 너를 대입하는 방식은 너랑 1을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공교롭게 1을 대입했을 뿐, 사실은 얘는 항등식이라서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를 적당히 대입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형태랑 이 형태랑 섞인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거기까지 가면 사실 조금 어려운데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fx는 뭐 1부터 x까지 gtdt가 있고 더하기 3x 플러스 2 곱하기 0부터 1까지 gtdt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섞여 있을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섞여 있으면 이 자리에다가 너를 는 k라고 치환을 할 거 아니야. 왜냐면 얘가 상수니까. 이 부분은 내가 여기서 설명을 했잖아. 적분과의 상수가 있으면 k로 치환해서 해결한다고. 이렇게 치환을 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뭔가 대입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양변에다 일단 1을 대입할 거라고. 1 대입하면 요거 0 된다고. 1 대입하면 f 1은 요거 0 되고 3 더하기 2k가 나온단 말이야. 요거 일단 첫 번째 식이 나올 거고. 근데 꼭 위아래 이것만 대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뭘 대입할 수 있어? x에다가. 뭘 대입한 게 유의미한 결과를 낳겠니? 당연히 0을 대입하겠지. 0을 대입하면 무슨 의미가 나? 너가 뭐가 돼? 막 k가 되죠. 0부터 1이 k면 1부터 0은 막 k일 거 아니야. 위아래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합쳐주면 뭐가 돼? 넌 0이고, 아, 너는 f. 0은 k구나. 이렇게 나온다고. 이걸 이제 문제에서 막 풀어간다고. 근데
주로 이거 대입해. 98%가 이거 대입해요. 내가 얘기한 이건 2%야. 사실은 지금은 안 해줘도 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걸 빼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온다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대입할 수 있는, 애들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맨날 이거 위아래 같은 것만 쳐대입하고 그 다음에 답을 못 풀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다양한 걸 대입할 수 있어요. 다양한 거 항등식입니다. 그다음 미분하시면 요 속에 있는 함수가 쳐 튀어나온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독특한 함수를 하나를 정의를 할 건데 요거는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증명 과정을 보시고 결과를 좀 기억해 주세요.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할 거냐면 x 빼기 t의 ft dt 너를 a부터 x까지 정적분한 함수를 gx라고 하겠습니다. hx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hx를 정의를 하시면 h'x는 뭐가 나오냐면 너는 gx 저게 나옵니다. a부터 x까지 ft dt가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요게 이렇게 됩니다. 요거 y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요거 해줄게요. 자,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일단 봐봐. t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얘는 x죠. 내가 여기 얘는 무엇에 대한 미분을 하겠다는 거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 거야. 원래대로였으면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t 대신에 x가 들어간 그냥 fx가 나오면 돼. 그지? 걔는 어디까지나 이 부분이 전적으로 t에 관한 함수일 때만 쓸 수가 있는 방법이야. 여기는 x와 t가 섞여 있어. 여기다가 t 자리에 x를 딱 집어넣지 그냥 0 나와 버린다고. 그러니까 0은 아니겠지. 0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면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전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너는 a부터 x까지 x 곱하기 ftdt와 마이너스는 밖으로 뺄게요. 마이너스에 a부터 x까지 tftdt로 나뉩니다.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이 x조차 t 입장에서는 상수로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사실은 이 함수는 이렇게 돼 있다고. x에다가 이 함수를 곱한 곱의 미분법으로 미분을 한다고. 그래서 너 미분 너 미분 너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볼게. 자, 요거 미분해 보시면 x 미분하면 1이죠. 1 곱하기 a부터 x까지 ftdt 나오고 개 시끄럽네. 그래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더하기. 자, 요거를 미분하면 아까 fx 나온다고 그랬죠? 앞에 x 곱해지면서 xfx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뒷부분 잘 보시면 자, 이 함수는 보시다시피 전적으로 t에 관한 함수야. 얘를 미분하면 당연히 t 자리에 x가 쳐들어오면서 뭐가 나와요? xfx 나온다고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죠?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주면 한 번 미분하면 네가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사실은 fx가 되는 거죠. 그죠? 요거 이해가요? 미적분 가면 이 부분의 형태가 좀 변형된 치환적분한 뭐 그런 것들도 나오고 어쨌거나 이쪽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볼 거예요. 봅시다. 오늘 내용이 조금 많다고 했죠? 잘 모르겠으면 영상 그래도 한번 보세요. 오늘은 촬영을 어쨌거나 하고 있으니까. 또 저번에 한 타임 그래서 살짝 쉬어갔자. 자, 9번 볼게요. 다음 함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합니다. 자, 적분 구간을 본다고. 적분 구간. 얘는 딱 보니까 적분 구간이 상수죠. 상수. 근데 잘 보면 요 안에 EX-1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 근데 EX-1은 t 입장에서는 상수로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밖으로 빼어 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야. 너를 fx는 3x제곱 더하기 자, EX-1을 이렇게 밖으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밖으로 빼주고 곱하기 여기가 0부터 2까지 ftdt.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상수기 때문에 이만큼을 우리는 그냥 k라고 과감하게 치환을 해 주시고 너를 k라고 놓으면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3x제곱 더하기 2kx 빼기 k 이렇게 정해지겠죠. 즉, 요 k 값은 정적분 0부터 2까지 fx를 다시 한번 써줄게요. 3x제곱 더하기 2kx 빼기 k
fx를 x에 대해서 정적분한 것과 똑같다. ft를 t에 대해서 적분하나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나. 이게 좀 불편하면 얘를 t로 다 바꿔서 하든가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값은 똑같으니까. 자, 적분을 해볼게요. 요거 적분하시면 x 3승, 적분하시면 kx 제곱,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kx, 0 넣고 2를 넣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0 들어가면 어차피 0이고 2 들어가면 8 더하기 너가 4k 마이너스 2k니까 2k가 나옵니다. 그 값이 k였죠? k 값은 얼마 나와요? k는 마팔 나오네요. 자, fx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fx는 뭐가 되는 거야? 3x제곱 마팔이니까 마이너스 16x 더하기 8이 되겠죠. 답은 요렇게 할 수 있겠죠. 상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치환 후 정적분 계산해서 식을 구해낸다 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자, 밑에 있는 거 10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를 k라고 놨을 때 k라는 값은 0부터 1까지 3x제곱 더하기 2kx 빼기 3k를 정적분을 하는 거죠. 그게 는 k가 되는 거지. 적분해 보시면 x 3승 더하기 kx제곱 마이너스 3kx 0 넣고 1 넣고 0 넣은 거 의미 없고 1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나오죠. 그 값이 k인 거죠. 넘어가 보시면 k 값은 3분의 1 나오죠. 문제에서 요구한 건 정확하게 k 값을 물어보고 있죠. 물론 우리는 변수가 x로 되어 있긴 하지만 t로 표현해도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11번부터가 이제 요 본격적인 적분과의 변수를 포함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인데 거의 미분하고 적분하시면 그러니까 대입하고 미분하시면 풀리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 11번 간단히 보시면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fa의 값을 구해봐라. 일단은 양변에다가 뭘 대입할 수 있다? x자리에다가 뭘 대입할 수 있어요? 1 대입할 수 있죠. 1 대입하시면 여기가 1부터 x까지 ftdt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이 자리가 1부터 1까지라서 0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우변에다 1 넣어주시면 1 더하기 3a 빼기 4가 0인 거죠. a 값은 1이 나오겠죠.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밑에 거.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항함수가 너와 같은 식을 만족할 때 f2의 값을 구해봐라. 12-1번인데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데 자 이렇게 돼 있고 너는 2x 3승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부터 x까지 ftdt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변에다가 1을 먼저 대입을 하겠습니다. 1을 대입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이 부분이 0으로 가면서 유의미한 함수값 하나를 얻어내려고 0, 너가 마일, f1 나오죠? f1은 마일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유의미한 함수값일 것 같아요. 양변은 미분해 볼게요. 좌변 미분해 보시면 fx 더하기 x f'x 나오죠? 너는 6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요게 fx로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ft라는 변수 대신에 t자리에 x를 넣은 이 형태가 나온다. 잘 보시면 날라가죠.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모르겠지만 0이 아닐 때는 x로 약분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0일 때도 알죠. 왜 아냐면 다항함수라고 했고 다항함수는 도함수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0이 아닐 때랑 0일 때 동일하게 이 함수를 따라갑니다. f'x는 6x 빼기 6이 되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f2의 값이냐. 잘 보시면 f2를 구하려면 fx를 구해서, 그러니까 너를 적분을 해서 요렇게 구하셔야 되는데 적분 상수를 알아야 되는데 정확히 이해를 알죠. 이렇게 준 거라고. 대입하시면 적분 상수 나오고 끝났죠.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c값은 2가 나올 것 같아요. 문제에서는 f2의 값을 물어보고 있다. 2 들어가시면 12 빼기 12 더하기 2니까 답은 2가 되겠죠. 답은 2가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도 해볼까? 자, 보세요. 얘도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달라요. 자, 얘가 이제 좌변에는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형태가 들어가 있고 우변에는 적분 구간에 상수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게 나오는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빼기 2x 0부터 1 ftdt. 자, 이 뒷부분을 k라고 치환을 하고 양변에다가 x 자리에 0을 한번 넣어봤어. 너가 위아래가 같아지는. 근데 0을 넣어봤더니 아무짝에 쓸 데가 없죠. 왜? 0을 넣으니까 뭐가 나와요? 0 나오죠. 얘 0 나오지. 0 나오지. 0 나오지. 0은 0이니까 졸라 쓸모없는 값이 나왔고, 우리가 유의미한 값을 넣으려면 x에다가 1을 넣으면 유의미하더라 이거야. 너를 넣었더니 k가 나오죠. k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빼기 2k가 나오죠. 이렇게. 짠. 그래서 k 값이 손쉽게 구해집니다.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구해놨으니 우리는 문제에서 60a의 값은 f0이었는데 f0은 요거를 양변을 미분을 해서 fx를 구하시면 되겠죠. fx는 우변을 미분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너가 원래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3분의 2x인데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f0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이죠. 우리가 꼭 위아래가 같은 것만 대입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응? F0은 0 구한 거고 잘못된 거예요? F0은 0이 아니에요. F0 0이 아니에요. 0을 대입해보면 좌변, 우변 0 나오잖아. 아니, 좌변 0 나오잖아. 우변도 0 나오잖아. 0은 0 나온다고. 0은 0. 그러니까 졸라 의미 없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0은 0이니까. 하지만 의미는 없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여기가 이제 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14-1, 2번 한번 볼게요. 14번. 13번보다 14번이 조금 더 어려운데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x 빼기 t fddt 형태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정형화된 형태야. 얘는 그냥 이대로 수투에서는 요대로밖에 출제가 안 돼요. 미적에서는 다르게 변형도 되지만 수투에서는 그냥 고스란히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를 여러분이 딱 보면 아, 미분하면 1부터 x까지 fddt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다고. 아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전개해서 곱의 미분법 따라가면 된다는 걸 보여드렸고, 선생님이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숙제를 하면서는 한 번쯤은 직접 전개해서 한번 미분해보세요. 곱의 미분법에 따라가면 너를 미분하면 요게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럼 현재 우리가 주어진 함수는 x4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이고, 너를 미분을 하시면 4x 3승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잘 봐. 얘도 지금 1부터 x까지 어쨌거나 정적분이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정적분. 그죠? 그럼 정적분이기 때문에 x자리에 1을 넣으면 좌변은 뭐가 나오겠어? 0이 되겠죠. a부터 a까지 정적분은 무조건 0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1 넣어도 0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바로 요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첫 번째 식 나오지. 근데 한 번 미분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생겼네? 여전히 1 들어가도 0 나와야 되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2a 플러스 b 플러스 4도 0 이렇게 된다고.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AP 값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AP 값 나오면 끝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미분해서 다 연립하기가 싫다. 그래도 그렇게 하세요. 원래는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여기까지 가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 정도 그냥 연립해서 계산하는 거 괜찮다. AP 값 나오면 그 다음엔 쉽죠. AP 값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1부터 2까지 정적분을 구할 때 여러분이 직접 정적분을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요 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2를 갖다 넣으면 괄호 2번에 답이 나오겠죠.
2를 갖다 넣으면 요거 AP 값 알면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1 넣은 거. 요거는 여기다 1 넣은 거. 양변에 1 넣은 거. 넘어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가 자체가 1부터 x까지의 정적분인 거니까. 그러니까 x에다 2 넣으면 1부터 2까지 정적분인 거예요. 2 들어가면 요 자리에 다 2가 들어간다. 이렇게. 위에 식이라는 경우는 위에다 들어가면 이상한 게 나오죠. 2 빼기 t에 어쩌고 막 이런 게 나오죠. 한번 미분한 거에다 대입하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15번, 16번 이런 것들 보는 건데 15번은 그냥 눈으로만 볼게요. 15번은 뭐 하는 거냐면 봐봐. 라지 fx를 0부터 x까지 ftdt로 정의를 했대. 그럼 라지 fx를 미분하면 당연히 스몰 f가 나와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문제에서 주기를 이렇게 줬잖아.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기계적이라고. 첫 번째 라지 f0은 0. 두 번째 라지 f 프라임 x는 스몰 fx. 이 부분이 그냥 자동이라고. 자동. 그냥 조건 반사처럼 바로 나온다고. 자, 그럼 봐. 아, 너가 너의 도함수를 준 거네. 이렇게 생겼네. 누가? 스몰 fx이자 사실은 라지 f 프라임 x가 fx 입장에서는 라지 fx 입장에서는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구나. 자, 봐. 3에서 극소인가? 어때요? 3에서 너의 도함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고 극소가 되는 게 맞죠. 참이죠. 자, 니은번. 너가 x가 3보다 클 때는 최대값이 f6이다. 사실 근데 야, 도함수를 줬는데 왜 그리면 안 되냐? 그리자. 자,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생겼겠지? 3, 6 너가 0. 대충 이렇게 생겼어. 오차 함수긴 한데 못 그릴 거 없잖아. 어차피 도함수를 아는데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물론 얘가 여보다 큰가 작은가 이런 것까지는 몰라요. 이번에 넓이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기억번, 니은번 봐봐. x가 3보다 클 때는 6이 최대다. 그거는 맞잖아. 3보다 클 때는 얘가 최대인 게 맞죠. 그죠? 그림상 참이고. 디귿번 0보다 작을 때는 fx는 0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자, 0보다 크다 밑줄. 잘 보시면 요거를 줬지. f0이 0이라는 걸 줬어요. 즉 무엇의 위치를 주냐면 x축의 위치를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이 부분에서는 누가 봐도 0보다는 위에 있지. 참이죠. 이렇게 본다고. 그 이분은 어떤 식으로 그 그게 아까 다 졸라 증명해 준 거라서 그 아까 A부터 X까지 쓴 거 이거 아까 혹시 아까도 잤니 너도? 야? 이거 그러니까 전개해 갖고 일단 다시 하기 싫은데 이거 얘를 미분하면 이제 요게 나오고 곱의 미분법 이렇게 아까 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왜냐면 이게 길기 때문에 이거를 요거 나올 때마다 내가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거 미분하면 맨날 요게 나온다고. 그럼 미분 1이잖아. 요거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요거 미분하면 fx고 x 곱해지고. 요거 미분하면 요거 대신에 x 들어가는데 앞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x fx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외워라고 했죠. 그래서 왜 이게 되냐고 물어보면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설명을 더 이상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보라고 했잖아. 이거 전개해가지고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이 과정을 스스로 안 해보면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봤을 때는 사실은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뭐지 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된다. 왜냐면 갑자기 이게 되는 게 좀 황당해요. 그리고 요거만 나오겠니 사실.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워지면 막 이지랄 한다고 또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별거 없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니? 니 하면 여기가 뭘로 바뀌겠니? 이렇게 바뀌겠지. 요게 남겠지. 그래서 이렇게 날아간다고 날아가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일반화를 한다고 막 여기 막 gx 빼기 gt 뭐 이렇게 한다고. 거기까지 이제 내신이고. 근데 직접 자기 손으로 꼭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명한 것만 눈으로 쓱 따라가봤자 나중에 스스로 쓰질 못해요. 넘어갑니다. 16번 보시면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x는 1에서 극대값 몇 줄? 극소값 구해라. 자 애초에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가 a가 얼마란 소리야? 잘 생각해봐. 지금 이 안에 있는 함수는 f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제공한 거라고? f 입장에서 도함수를 제공한 거라고. 물론 문자는 t로 써있긴 하지만 이거를 x로 바꾸기만 하면 얘가 도함수야. 근데 f가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는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f'1이 0이란 소리야.
너를 미분해서 1을 갖다 넣으면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너를 미분하면 안에 있는 이 함수 대신에 x가 쓰인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a는 그냥 a인 거고 t 대신에 x가 갈아탄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f'1이 0이 됩니다. 1을 갖다 넣으면 a는 바로 3이 나오죠. 사실은 너가 3이었던 거야. 사실은 도함수가 너라는 거야. 도함수가 너이면서 동시에 f 0이 0이 돼야 된다. 왜? 얘랑 얘랑 같아지면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 당연히 극소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선생님 그림 그리는 거 선호합니다. 1, 3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1, 3, 비율 관계. 딱 여기가 0이네. 3일 때가 0이네. 극소값은 0이구나. 이렇게 된다고. 왜냐면 비율 관계상 이렇게 다 같다고 그랬잖아. 보통은 이런 것들을 잘 내요. 비율 관계가 맞는 것들을 잘 낸다고. 그래? 비율 관계 근데 어렵지 않은데? 1대1 대1 뭐 맨날 똑같은 이거. 그림을 많이 안 그려서 그래요. 그림을 많이 그리고 여러분이 비율 관계를 자꾸 써야 돼요, 사실. 써야지만 좀 익숙해집니다. 넘어갑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은 너가 만족을 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을 갖고 x는 1에서 극소값 7을 갖는데 이거는 f에 대한 얘기예요. f가 극소값 7을 갖는 거야. 1에서 즉 f1이 7이고 f'1이 0인 거죠. 그죠? 요렇게 두 개를 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f'x가 1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것까지도 보시긴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걸 안 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줬는데 너는 2분의 3 x의 4승 더하기 kx 3승. 자, 일단은 요거를 해결할 때 양변에다가 요 x 자리에 적당한 걸 대입해서 뭔가를 구해낸다고 했죠. 근데 보니까 0밖에 대입할 게 없어. 근데 보니까 대입해봤자 졸라 의미가 없어. 0은 0. 그죠? 이렇게 의미가 없을 때도 많아. 그럼 미분한다고. 미분하시면 x제곱 곱하기 f'x. 너는 미분했으니까 6 x 3승 더하기 3k의 x제곱. 자, 근데 여전히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 다항함수 fx 밑줄.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도함수가 연속입니다. 도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x제곱으로 자신있게 나눠도 된다고 그렇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도함수가 다항함수가 아니었다면 즉 도함수가 연속함수라는 보장이 없었더라면 f'0이 3k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눌 때 우리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구분을 해줬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도함수가 연속함수인 다항함수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있게 나눠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함수의 연속성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다항함수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1에서 극소값 7 갖는 거니까 1 들어가면 0 나와야 되잖아. 요거 그냥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 되겠죠. k값을 문제에서 물어봤니? 안 물어봤자 그냥 이렇게 생겼네. 적분하시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6x인데 문제에서 1일 때 7일 1일 때 플러스 7인 거니까 1 들어가면 플러스 10 하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fx 나왔고 끝났죠. f10의 값은 대입하면 나온다. 넘어간다. 자, 18번은 무슨 얘기일까? 하나의 극값만 갔는데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극값의 유무는 무엇과 관련돼 있어? 라지 fx의 도함수의 부호 변화와 관련돼 있어요. 그죠? 근데 라지 fx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 라지 fx의 도함수는 스몰 fx인 3차 함수예요. 이 3차 함수가 부호 변화가 오직 한 번밖에 없대. 즉 3차 함수가 실근의 개수가 몇 개? 하나 또는 두 개인 것까지는 괜찮다죠? 두 개 이하예요. 극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4차 함수의 개형상 요렇게 생긴 걸 말하거나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접선의 기울 순간적으로 0 되는 거 아니면 그냥 약간 이런 걸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곡값이 3개잖아.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와 관련돼 있다고. 그러니까 요 문제는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fx의 실근의 개수가 2개 이하 이렇게 써놓는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정적분의 탈을 쓴 도함수의 활용 문제죠. 도함수의 활용 파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특히 오늘 수업부터. 그죠?
계속해서 도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넘어갑니다. 자, 요 뒷부분 쭉 스킵하고 요거 극한 문제 두 문제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조금 오버됐기 때문에 극한은 간단합니다. 두 문제만 할게요. 얘는 뭐만 하시면 되냐면 우리 정적분의 정의만 잘 써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봐봐. A부터 B까지 fx dx라는 것은 라지 f에다가 B 넣고 A 넣고 빼는 거였어요. 요거를 그냥 잘 이용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볼게. 2번을 한번 볼까? 요거 두 개 할 건데 요거 보시면 리미트 이렇게 돼 있죠? x가 1로 가고 있고요. 자, x 빼기 1분의 앞에 곱해져 있긴 하지만 선생님 여기다 쓸게. 자, 1부터 x까지 쓰고 요 안에 있는 식을 선생님 그냥 ftdt라고 쓸게요. 이렇게 쓰고 바깥에다가 사실은 ft는 t제곱 빼기 3t 더하기 2야.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없죠. 지금 요게 지금 바로 이번에 문제라는 건 보이죠? 요 자리에 요게 들어가 있는 상황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분명히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쓴다 그랬어. 즉 이렇게 생긴 거는 어떻게 쓰겠어? 라지 f x 빼기 라지 f 1이라고 쓰지 않겠니? 그럼 이제 여러분도 눈에 보입니다. 자, 이걸 우린 뭐라고 불러요? 안 보이면 곤란한데. 라지 f 입장에서 어디에서의 미분계수? 1에서의 미분계수. 근데 라지 f와 스몰 f는 어떤 관계에 있어? 너의 도함수가 너잖아. 그러니까 너를 미분하면 너겠지? 즉 너는 무슨 소리야? 아, 스몰 f1이구나. 아, 여기다 그냥 1 넣으라는 소리구나. 얼마 나와요? 0 이렇게 된다고. 쉽죠? 자, 옆에 있는 거 22-1번도 보세요. 자, 22-1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시면 얘는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리미트 이것도 여러분이 예상 가능한 범주라고. 어차피 미분계수 가지고 장난질을 하네. 그러면 x가 a로 가는 미분계수가 있으면 당연히 h가 0으로 가는 미분계수도 있겠지. 어차피 미분계수 단어의 소리는 두 가지 종류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h가 0으로 가고 있고 분모에 h가 있고요. 분자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정적분 2 더하기 중요 2h죠. 하지만 어렵지 않죠. 너를 우리는 뭐라고 바꿔서 쓴다? 라지 f에다가 2 더하기 2h가 들어갔고 라지 f에다가 2가 들어갔고 너에서 너를 뺀 거니까 2h 맞춰주고 2 곱해주면 이 부분의 값이 2로 가는 거니까 라지 f 입장에서는 2에서의 미분계수고 스몰 f 입장에서는 2에서의 함수값이고 2가 곱해져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가요? 그러니까 요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면 돼요. 이거 쓴 거야 그냥. 이 정적분의 정의잖아. 요거 입각해서 극한식만 잘 미분계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된다. 그래서 극한의 표현이 섞여 있으면 아, 넌 사실은 미분계수를 쓰고 싶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수업은 요거보다 좀 쉬워요.